다른 거에 더 좀 신경을 쓰시죠. 아, 그 얘기 하다가 말았구나. 그 광고가 아니라, 뭐죠? 법무부, 법무부에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어떤 행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뭐 하겠다. 장관 정도가 그 정도 얘기하면은 그거 좀 크긴 크죠. 크긴 큰 건데, 거래소 폐쇄를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소 폐쇄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저희 방에서 뭐 정치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 욕하고 뭐 어떤 특정 정당 욕하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 정치 얘기에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딱 특정 정당 선호하는 당이 명확하고 싫어하는 당이 아주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랬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해외 출장을 중국에 갔을 때였는데요. 다른 뭐랄까 거래처는 아니고 당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래처는 아니고 그냥 같이 어떤 중국에서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전시회 컨퍼런스가. 그래서 한국에서 어, 여러 명이 여러 회사에서 모여가지고 가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대신 갔고 다른 회사에서는 뭐 대표들 가고 뭐 좀 뭐 이사진들 가고 뭐 끼케야 뭐 대리가 아니라 과장 최소 과장 이상이었는데 제 자랑은 아니고 저 대리였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해외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었거든요. 대표 그리고 이사님 그리고 저 혼자 중간에 없었어요. 제 사수가 이사님이었는데 제가 항상 이사님을 나무랬죠. 제발 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막. 아무튼 그건 별도 얘기고. 아무튼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세미나 몇 박 며칠 참여하는 동안에 그 같이 오신 분들하고 막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또 딴 얘기로 빠졌는데 3000% 빠지게 생겼는데 그때가 이제 안철수 박근혜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안철수가 문재인과 이제 뭐랄까 손을 잡기 전 얘기였는데 정치 얘기 하다 보니까 그때 안철수가 한참 뜰 때였거든요. 뜰 때였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안철수 좀 약간 더 쏠리지 않습니까? 뭐 세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친구는 뭐 박근혜 그때 지지하던 친구도 있고 박근혜를 실제 뽑았던 녀석도 저희 방에 있었죠. 아무튼 그냥 막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대표분이 젊은 사람들이 뭐 그냥 안철수가 뭐 어쨌다고 뭐 안철수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안철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열광하고 막 지지하고 막 이러냐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럼 박근혜는 뭘 했습니까? 제가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딱 쐈어요 그냥. 안철수는 V3라도 만들었지 박근혜는 뭐 했냐고 내가. 50공주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50공주 얘기까지 나오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경험한 그 교훈은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정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물론 저희 톡방이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분들이 아니라 이제 정보 교환 차원에서 이제 만나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사실 뭐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데 뭐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겠습니까? 예? 공산주의 뭐 빨갱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죠. 건설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예. 강아지가 열심히 들어요. 멍멍 왈왈. 예. 어거가 또 그냥 저가에 그냥 현금화하려고 했던 게 또
어거가 또 체결이 됐네요. 그래도 빨간 데인데 너무 낮게 걸어놔가지고. 아무튼 정치 얘기를 그래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사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짐바브웨 그 프리미엄이 막 60%, 70%막 올라갈 때 비웃지들 않으셨나요? 비웃었지 않습니까? 외국 애들, 일본 애들, 뭐 유럽 애들, 미국 애들, 야 한국 코리안 뭐 미쳐가지고 크레이지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 F킨 김치 프리미엄 뭐 이러면 50%, 50%막 쪽팔린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왜 쪽팔린 일이 이런 성숙되지 않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드립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폭탄 돌리기를 했었던 것이 않습니까, 저희가. 짐바브웨 프리미엄이 아니 거긴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 정말 불안정한 나라고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 짐바브웨 지폐 예전에 기념품으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저도 있었는데 그런 거 저는 이제 책갈피에다가 이제 어디 사전 같은 데다 꽂아놔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요. 100 트릴리언 짐바브웨 달러 지표가 있었어요. 그 지폐가. 그게 관광객들이 사면은 한 1달러인가 2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실제 가치는 그 100조 달러의 지폐 가치가 1달러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념품으로 1달러에 팔고 그랬던 거죠. 말이나 되는. 그런 나라에서 프리미엄이 50%, 60%씩 붙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50%, 60% 붙는 거는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묻지마 투자 막 다단계로 사기 스캠 있는 코인들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사수신 행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래소 어제도 나왔지만은 그 뭐야 코 무슨 코인이야? 코커스 거래소였나요?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네. 코인코즈 코인 플러스 저희 메시지로 주의하시라고들 발송을 드리고 있는데 코인코즈 거래소 어떤 데인지 실제 안 보셨죠? 쿠코인도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코인코즈가 맞는 것 같은데. 예. 코인코즈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맞냐? 거래소. 코인코즈. 전산 시스템 보강 작업하는데 서버 교체 증설하는데 서버 교체 증설할 필요는 있니 너네? 원화 입금 요청 꼭 부탁드립니다. 자 거래소가 있어요. 자기네가 뭐를 하겠대. 이런 됐네. 모스트코인. 그때 자동차 아저씨 17원, 16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선동했었는데 보세요. 비트코인 왜 시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이트코인 뭐 아무것도 없어. 이 거래소. 이런데 코인을 갖다가 트레이딩 하니까는 잡아 족쳐야죠. 이런 거래서 깜빵 보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법을 어떻게 규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법무부가 나서든 어디서 나서든 이런데 피해자들 발생하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내 정부의 어떤 규제 드립 때문에 내 투자금이 조금 하락한 건 있지만 지금 스스로가 우리가 그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묻지마 투자로 그냥 막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거래량이 여기가 90만 개였으면 예를 들어서 89만 개가 되고 뭐 그랬었어요. 거래량이. 물론 24시간 거래량이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적거래량 바뀌지도 않고 뭐 여길 갖다가 투자를 하는
얘네가 말한 모스트 코인 어떤 코인인지 보셨어요? 이거 안 보고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분이 선동하신던 분은 아니에요. 이거 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샀으니까 선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뭐 관련돼 가지고 선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스트 코인 뉴스도 나왔어요. 이 뉴스요. 30만 원이면 써주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 아무튼 뭐 코인 공식 홈페이지라고 봤는데 내 기가 차서 내가 30만 원 가지고 내가 만들어도 저 홈페이지보다는 더 잘 만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랄까요 네이버에서 모스트 코인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블로그가 꽤 있어요. 얘네들이 다 돈 받고 하는 쓰레기 거지 블로거들이 쓴 거예요. 거지 블로거들. 체험 리뷰 문의는 쪽지 메일 주세요. 이게 뭐냐고요? 자기 블로그 이렇게 좀 쓰니까 니네 광고하고 싶은 사람 체험이나 리뷰 내가 써주길 원하는 사람들 쪽지 줘라. 내가 돈 받고 써줄게. 신규 코인, 머스트 코인으로 대박. 얘는 사실 코인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그거 뉴스? 아까 그 뉴스 딱 그거잖아요. 파이낸셜 뉴스, 돈 주고 쓴 뉴스 딱 캡처해가지고 신규 코인은 70억 개가 채굴되며 20억 개가 채굴되었어요. 이 중 8억 개가 국내 유통 중인 사실? 어디에서 그런 사실 찾았니? 일본 거래소 상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걸 따라 산다니까요. 그러면 거래소 규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ICO 규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제 정부의 뭐 언론인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 뭐 좌빨이니 뭐 종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참고로 저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민주당 아니고요. 정의당 지지자입니다. 우리 상정이 누나 뭐 노회찬 회찬이용. 예, 이번 그 뭐냐 선거에서도 뭐 설마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 하고서 전략적으로는 이제 뭐 민심 독박 쓰기 그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예. 소음 없이 발의하기 위한 뭐 그렇죠. 민심 독박 쓰기 그렇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 누군가 총대를 매긴 맸어야 됐어. 그 총대를 처음 맞던 사람이 금감원장이잖아요. 베팅했지 않습니까? 국민 상대로. 그래서 종롱 당했잖아요. 저런 총대 맺고 그래서 금감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사실 개욕 먹을 거 뻔히 알 텐데 그랬겠습니까? 야, 이게 법무부 장관도 이제 밑에서 뭐 이렇게 초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도자료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 안 쓰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쓰면은 관계 이제 부처의 뭐 어떤 그 관련된 과에서 보통 하는데 과에 보면은 서기관이 과장 정도 되죠. 한 4급. 네. 그 밑에 사무관들 있고 뭐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사무관 밑에 주무관에서 6급 있고 뭐 사실 9급은 별로 없죠. 네. 6, 7급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씁니다. 사무관들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미친 듯이 달 나온 것에 대한 반성을 좀 사실 나 혼자 반성한다고 될 게 아니고 국민들의 전체에게 경각심을 좀 주는 그런 뭐 결국은 성숙된 뭐랄까 투자 상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죠. 홍역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20일 전에 위험성이요? 예. 위험성 경고는 맨날 해도요. 사실 시장에서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안 들려요. 남이 떠들어도. 저 뭐 그랬는데 리플 4,000원 갈 때 친구한테 야 기다려 기다려 신규 가입이 안 되니까 또 아는 지인한테 통해서 어, 대신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규 가입이 안 되니까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 애들이 몇 명 있었더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진짜 또 염려했던 대로 좀 깽판을 치고 간 그 녀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몇 명도 뭐 살려고 하길래 야 기다려 기다려 야 반토막 나면 들어와 그 얘기 했어요 정말 정말. 근데 오늘 반토막이 나왔더라고. 저는 반토막 나길 기다리면서 주식 계속 아직 좀 갖고 굴리다가 엊그저께 좀 예수금이 꽤 있었었는데 다시 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오늘 이게 장중에 반토막이 나와버리니까는 D 플러스 1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절호의 찬스를 놓쳤네. 예, 아무튼 그 설명 아까 제가 또 핏대 나게 설명드렸던 거. 거래소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모든 거래소 폐쇄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인코즈 이런 거래소는 당연히 폐쇄가 돼야죠. 걔네를 폐쇄가 안 하면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거고 무능한 거고 그런 거고요. 예. 업빗이나 빗썸이 두 개 양대 거래소가 폐쇄되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거를 오늘이 접전 찬스는 맞았죠. 예. 일단은 반등 이만큼 했었지 않습니까? 이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겠지만 워낙에 순식간에 5분 만에 한 20분 사이에 쭉 빠졌다가 빡 올라갔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저점은 앞으로 20일 사이에 강한님 말씀대로 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요. 그 설명 아까 그거 지금 당장 없어질 일이 없죠. 그 빗썸이나 업비트가 이거는 정말 정부가 지금 제가 아까 이걸 막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쓰다가 한번 없어졌더랬잖아요. 뭐 창이 많고 막 바쁘고 하니까는 이 메모장에서 써놓고 저걸 눌러버린 거예요. 이걸 X를 한 이만큼 써놨다가 그냥 쓰기 귀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어떡하니. 다들 이제 좀 약간 안절부절, 손절부절, 예, 혼절부절 하시니 빗썸을 정부가 인수할 일은 없습니다. 예. 왜냐? 독점을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카지노는 정부에서 국내 카지노는 독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독점을 하려면 빗썸뿐만이 아니라 업비트라든지 다른 거래소들 모두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관계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정부가 이걸 합법적으로 그걸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도 끊고, 상한가 제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업비트에 투자했다는 썰 찌라시요? 예, 그거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계속 흔들리고 하시는데, 아까도 뭐 기관 및 지자체가 풀매수했다. 아휴,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블로그 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좀 팩트 체크나 하고 1,300만 원치 샀다고 기관 풀매수했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 기사 보시고서 또 정부에서 뭐, 몇백억을, 가상화폐 업비트에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펀드가 몇백억이라는 소리고요. 그 펀드 중에 일부가 카카오와 함께 청년 거기에 투자가 된 거고, 그 청년 펀드에서 또 두나무에 한 1점 몇 퍼센트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전체 뭐 청년 펀드라든지 어쨌든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뭐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펀드를 몇 천억, 몇 백억을 조성해 놓은 게 마치 전부 다 뭐 업비트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또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뭐 찌라시나 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팩트 체크 내가 가려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톡방에서 그냥 막 순식간에 삽시간에 빠바박 퍼지는데 참 거짓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가 아까 장난 삼아서 유료방에 저희 운영진 코인이 어 법무부 장관 뭐 무슨 설 해가지고 그냥 웃겨가지고 그냥 야 돌려봐 그래서 돌리니까 막 했는데 그거 아마 좀 돌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다른 방에다가 또 그거 아무튼 예 그 어디죠? 채팅 보고서 내가 또 갑자기 확 예, 업빗에 투자했다는 썰 찌라시가 맞습니다. 로즈님.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로즈님한테 짜증냈던 건 아니고요. 그, 그래서 거래소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왜냐? 현행법상 지금 거래소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은. 이거를 제한할 법률상의 명분이 없어요.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고 그냥 통신 판매업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온라인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일종의 제어처럼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태클을 걸려고 하니까 일단 국세청이 빗썸에 들이닥쳤고요. 코인원에 너네 마진 거래했지? 이거 도박을 장려했다라고 해가지고 화질이요? 이 글은 저기 있는데 단톡방에 골뱅이를 검색하시면 있는데 이거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제가 쓴 글인데요. 저 무료 단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는가요? 샤워님? 제 무료 단톡방에다가 요럼 어떠십니까? 친절한 손장씨. 아무튼 예, 그 코인원을 가고 뭐 야, 니네 씨 한번 걸려봐라 뭐 계속 벼르고 별났던 거죠. 그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협회 산업협회에서 자구 뭐랄까요 규제안으로 뭐 상장을 좀 당분간 신규 상장 안 한다. 어쩐다 했는데 뭐 너도 나도 했고 업비트는 뻑이고 안 들어가고 근데 업비트가 들어가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 협회에서도 얘네를 국내 거래소로 봐야 되느냐, 해외 거래소로 봐야 되느냐, 얘는 중개만 하는 애들 아니냐, 그런 게 있었고, 어피드도 사실 거길 만약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견제 겁나게 하겠죠. 엄청 심하게 하겠죠. 야, 너네 지갑 다 있어? 너네 코인 제대로 갖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그랬고, 그 어쨌든 이렇게 심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까 모든 거래소가 당장 없어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여러분들 너무 패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려고 이제 쓴 내용이고, 법무부 특별법안, 법안은 계획안, 뭐 초안, 안건이지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아무리 특별법안을 잘 만들고 뭐 거래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야, 지갑이 한 개라도 없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 돼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할지언정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안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이거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중학교 사회 시간에서 배웠을 겁니다. 아마 처음 배운 게. 제가 중학교 사회 중등과정 검정고시를 좀 한때 좀 야하게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얘기하면서, 예, 입법, 우리가 법을 만드는 기관은 그냥 그 국회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안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행정부, 정부 부처에서도 이 말하는 게 행정부 장관 할 때 그 행정부가 아니고요. 정부 부처죠. 뭐 법무부면 법무부, 어, 환경부면 환경부,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그런 데서도 법안을 이제 토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심의 의결을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아까 돌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딱 던지자마자 저희 무료 톡방에서 돌았던 짤이 하태경 의원이랑 김영선 의원 뭐 트위터잖아요. 법무부 장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야당 여당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이 얘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자산 반토막 내는 법안에 찬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투표하자라고 했을 때 개욕 먹고 개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쌍욕도 뻔하거든요. 빗썸이랑 업비트 가입자가 지금 합쳐서 한 4, 500만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법안이 뭐 만들어지건 만들어지지 않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봤을 때, 법이 제정되고 뭐 의결되고 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제정이 안 되면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요, 법무부 장관령, 총리령, 대통령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령, 대통령령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법상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그냥 거래소가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되고 뭐 얘네가 크게 정부에서 규제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어떤 보호자금 예치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그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경우는 어, 지켰을 경우는 뭐냐, 예, 뭐 장관령으로 너네 이 새끼들 안 지켰으니까는 문 닫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상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되는 거는 예전에 그 뉴스였나요? 현직 변호사가 그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었나요? 재산권 침해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안, 뭐 특별법 만들어지기 힘들 뿐더러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거래소, 아까 같은 코인코지 같은 거래소들을 제대로 한번 청소하는 그런 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뭐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프리미엄과 투기 과열 인정할 건 인정했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던 도박판에서 예? ICO로 저 4000% 찍고 물론 이제 내려와 있지만 저 말고도 어떤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던 그 나왔던 친구들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 몇백억 만들었지 않습니까? 몇 달간 또는 몇 년간 뭐 반년간 잘 먹고 꿀 빨았는데 못 빠신 분들도 있죠. 몰빵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타고 뭐 이러셨던 분들. 투기 과열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한국 프리미엄 높았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투를 계속 해왔었던 것들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올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블록체인의 미래는 사실 뭐 절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한다면 튤립 버블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예전 방송에 보시면 나오시겠고요. 닷컴 버블과 유사한데 닷컴 버블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버블이 생기고 꺼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발생하고 뭐 물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돈 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돈 번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인데 이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들으려고 오늘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정치 얘기 너무 하시고. 근데 이 방에 계시는 몇천 분이 다 이 방송을 들어야지 한 번에 얘기가 되는데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톡방에다 그렇다고 매번 또 막 정치 얘기가 어떻고 뭐 법 얘기가 어떻고 이걸 떠들 수는 없는 거고 초보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 전체 시장은 이렇습니다. 뭐 이걸 보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잘 듣지를 않으시고 뭐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오늘 드리려던 말씀이고요. 그것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갔네. 아까 맨 처음에 에이다 봐달라고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에이다를 이건 또 이게 나빠요. 차트를 풀스크린으로 보면은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로그아웃 해놨어요. 제 계좌를 보여드리기가. 자기자님 20일날 안 들어가시려면은 뭐 아는 사람 주변 사람한테 돈 맡기고 야 대신 사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내줘. 근데 지갑이 있는 것만. 자, A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코인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코인만 뭐 봐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차트가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상위에 있는 것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리플도 그렇고 순투도 그렇고 차트 뭐 거의 다 똑같은데요. 이더리움만 좀 다르죠. 비트코인 캐시도 좀 다르네. 네. 대부분의 차트가 갑자기 여기에서 갑자기 쭉 올라왔다가 푹 꺼졌던 거죠. 12월 들어가지고 대부분 3배에서 5배. 잔고 마이너스죠, 저도.
현금 보유 비중은 현재 한 30% 이상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똑같이 움직이냐고요? 이 오늘의 어떤 하락은 시장 전반에 대한 충격이지 어느 특정 코인이 갖고 있는 악재에 의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냥 쭉 빠진 겁니다. 들고 있던 사람 어느 코인을 들고 있건 야 튀어 해가지고 튄 겁니다. 똑같이 나온 거죠.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예, 요게 전체 통합이거든요. 시총.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인덱스, 지수,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뭐냐면요. 1980년을 기준으로 1980년대 주식 시장에 있는 거래소 내의 주식들의 가격의 합을 다 딱 해가지고 N빵을 해서 100으로 시작한 거예요. 100으로 시작한 게 지금 2500포인트 정도가 됐잖아요. 100으로 시작해서 한 25배, 전체 시장이 25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6배. 26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진우님 그 톡방에서 디바 펌핑 믿지 않지만 뉴스는 재밌게 봐서 올린 한국 거래소 거 폭락시킨 뒤 국가님께서 사드렸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물론 일본 방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HTS 켜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 국가가 샀다고요. 43 여기 단위 100만원 4,300만원이 국가님께서 사셨습니다. 네, 4,300만원 국가님이 풀매수 하셨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금 아까 얘기 뉴스 돌던 거요. 예, 연기금이 아니라 뭐 국가 펀드가 가상화폐 관련 업비트에서 수백억 수십억 투자했다. 그 쓰레기예요. 제목만 수십억 수백억 얘기했는데 그 펀드가 자체가 자금 기금이 그 정도였고 거기서 일부가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청년 펀드에 또 들어왔고 그 청년 펀드의 일부가 또 업비트에 투자가 된 거지. 두나무에 투자가 된 거지. 이런 거 팩트 체크를 좀 하셔서 공유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팩트 체크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어거 펌핑 되고 있네요. 어거 좀 끼가 있었어요. 어거 핸드폰으로 봐야지. 어거 내가 다 팔았나? 모르겠네. 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펌핑 되기 이전에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여기 어디 때 들어가가지고 금방 마이너스 나다가도 금방 플러스 났고 오늘도 또 플러스 중이었고 그랬었는데 조금 남아있구나. 조금 남아있구나. 그 펌핑 와도 이제 이거 현금화 또 해야죠 한번. 아까도 놓쳤는데 오전이 아니고 여기구나. 이건 새벽이었네 거의 7시 반 7시 여기서도 9시 반 지금이네. 예 아무튼
에이다는 그렇고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다가 그렸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각각의 코인을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어거가 정보가 없나요? 정보 있는데 여기 업비트만 봐도 어거 정보들 이렇게 백서 있고 홈페이지 있고 수익으로 돌아선 건 예, 익절 뭐 현금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3이고 코인이 7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승이 하락이 3%의 확률, 30%의 3의 확률, 상승이 7의 확률. 예. 고양이님이 레온님 유방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유방은 그 계신 그 단톡방에서 내일 문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뭐 전화 받아가지고 뭐 카드 결제로 도와드릴까요? 뭐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좌번호 보내드리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그래도 명색이 닉네임이 훈장인데, 월회비는 얼마고요? 뭐 이런 거, 다른 단톡방 가면은, 무료 리딩방 가면은, 자, 어서 유료 오십시오.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유료방 뭐 터졌습니다. 또 몇 퍼센트 수익률 몇 퍼센트 잘 먹고 있습니다. 뭐 맨날 광고예요, 맨날. 저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도 막 있는데, 텔레그램 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가셔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텔레그램 하는 애들이 어디 회사 위치 얘기해요, 회사명 얘기해요, 홈페이지를 알려줘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데도 있겠죠, 대포폰이거나, 뭐. 어쨌든 뭐 그 사람들한테 코인으로 보내가지고 결제하고, 근데 걔네가, 아이, 귀찮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서 텔레그램 아이디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료방, 저희 방에 광고하는 애들 가보니까 막 2, 3천 명 있고 막 이런 거 같은데 2, 3천 명 있는 사람 애들한테 야, 회원들한테 그 무료로 뿌리잖아요. 픽을. 그 무료로 뿌릴 때 걔네가 우리 유료 회원도 동일하게 이 가격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인증을 하면서 뿌리면 뭐 그나마 착한 애들인데 그게 아니라 디바 애들도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VVIP, VIP 해가지고 저기 진짜 회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미리 저 밑에서 매집해놓고 단계별로 다단계식으로 뿌리면 저점 매수한 사람들 엄청 좋아지지 않습니까? 업비트에서 톡으로 문의 남겼던 게 오늘 지금 7시 40분이구나. 30분에 있었던 거를 이제 확인이 됐네. 왜 이러지? 그냥 펌핑방이 있죠. 예, 질문하시죠. 중구인만이. 언제 들어오셨죠, 중구인만이? 아프지 않게 물어봐 주셨어.
샀는데 BTC는 변화가 없는데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질문 뭔 질문 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이. 원화의 기준이잖아요. 사토시는 원화의 아니 원화가 아니라 BTC의 기준이잖아요. 3000 BT 사토시에 샀는데 3022 사토시인데 원화가 떨어졌어. 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평가되는 게 3000 BTC에 샀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넘었었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네. 죄송합니다. 말투가 좀 택택거리는 말투가 됐습니다. 저도 아주 그냥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뜨거운 고양이님도 모르고 계셨구나. 뜨거운 고양이님 주식을 좀 하신 분 아니세요? 아, 장애만 하셨다 그랬나? 잠시 음료수 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뜨거운 고양이님하고 중구 임마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상화폐 시작하신 지 아, 20일도 안 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며칠이나 되셨죠? 뜨거운 고양이님하고 중구 임마님 거래 시작하신 지 한 달이요? 한 달 됐는데 지금 그런 사토시 질문, 뜨거운 고양이 15일 딱 맞췄어, 내가. 그러니까요, 중구, 임마님, 중구 난방으로 지금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좀 혼나야 돼. 회초리 또, 손내대 한번 해야 되겠네. 중구 임마님, 제 방송 처음 들으시나요, 혹시? 예전 방송 꼭 보십시오. 제 여기 방송국 가가지고요. 예전 방송 꼭 보시면 중구 이마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 앞으로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재미없는 방송을 그래도 19분, 16분, 한 40분이 좀 안 되게 듣고 계신 이유가 그나마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지루하지만 졸린 목소리지만 제가 떠드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듣기 때문에 저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20일 날 떡락장 보고 입성이요? 근데요,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 시카고 선물 거래소, CBOE, CME 이 12월 달에 상장 막 이런 여파가 있었는데 우려하던 것만큼 그렇게 떡락은 없었어요. 예. 보통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선물 상장 된다 하면 야, 이 새끼들 공매도 치겠구나.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치겠구나 하는데 그런 떡락은 없었고요. 그 20일까지 또는
2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20일 날로 보기도 좀 힘든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상을 하잖아요. 아, 20일 되면은 신규 그 은행 계좌 뚫리고 나면은 또 코린이들 몰려오겠구나라고 얘기한 게 그 전에 또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조정이 없이 그냥 횡보로 가면 20일 이후에 코린이들이 몰려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싸 좋다 하고 불타기 막 하면 그때 거기서 이제 또 빡 하고서 찬물 한번 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제 방송 다시 모니터링하고 그랬지만은 졸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 잠잘 모르는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착각하고 계세요. 이제 좋은 목소리라고. 저 다른 질문 같은 거 없으실까요? 일단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뭐랄까 여기 그 거래량이 없던 건 놈들은 갑자기 펌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펌핑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트캐시 거래량 제로 없네. 제트캐시를 제가 12월 말에 연말에 모임들 하잖아요. 연말 모임. 친구 만나서 이제 술 먹다가 집에 올 때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보다는 조금 더, 아니, 7, 8살 어렸나? 근데 낮에 샌드위치, 아니, 핫도그 가게 누구, 자기 건 아니고 다른 사람 거를 이제 좀 봐주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월급쟁이라는 소리죠. 그거 한 10시간씩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 하는데 어떻게 뭐 저는 항상 뭐랄까 돈, 경제, 뭐 자산 관리 뭐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뭐 적금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한 20살 때부터 다달이 꼬박꼬박 적금 든 게 뭐 펀드북 그런 게 한 몇 년씩 7년씩 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실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험이랑 뭐 적금 펀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냥 미친놈이 그냥 지가 산신령인 마냥 금도끼 줄게 은도끼 줄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을 하나를 점지를 해줬어요 제가. 그게 제트캐시였어요.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 적금한다더라고요. 저금한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모아서 하든 보험 뭐 2, 30만 원씩 누니까 그거 제트캐시 사라. 빗썸 가가지고 제트캐시 사라. 보험 넣는다 생각하고 제트캐시 그때 당시 70 몇만 원. 요때였나? 요때였나? 70 몇만 원인데 70만 원치 살 필요 없다. 한 개 사면 70만 원인데 살 필요 없으니까 70만 원치 살 필요 없고 0.1개 사면 7만 원이니까 7만 원은 좀 그렇고 일주일에 7만 원치 사던 한 달에 7, 3, 20일 이렇게 사던 다달이 사라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라고 하고 뭐 진짜 알았다라고 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나와가지고 제트캐시가 한 120만 원이 갔길래 그때 제가 명함을 찾다가 못 주고 제 차에 뭐 어디 명함이 없더라고 지갑에도 없고 전화번호 이제 대리운전 하니까 전화 온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나중에 그냥 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하고서 제가 그 거기다가 포도나무 훈장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딱 해가지고 보내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한 열흘 정도가 지나고 와서 보니까 제트캐시가 120만 원이 갔길래 제가 문자 핸드폰을 딱 보다가 포도나무 훈장이라고, 제가 저장을 안 해놓고 그 메시지가 있길래 문자를 보내봤죠. 문자를 보내봤더니 제가 뭐라고 보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돈 생기면 제트캐시에다 그냥 계속 박아라. 2년 너가 보험 붙듯이, 적금 붙듯이, 우리가 뭐 어떤 신용금고라든지 어디 뭐 이런 신협 이런 데 보면은 1,000만 원짜리 만드는 그 3년짜리 뭐 그런 플랜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2, 3년만 보라. 보험이랑 펀드도 7년씩 했는데 2년을 못 보겠냐. 예. 그렇게 해놓고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말고 그 가격 오르고 내려가는 거 쳐다보지도 말라. 100만 원대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30만 원치 사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보낸 문자를 지웠나? 지웠나 모르겠네. 아무튼 문자를 보냈어요. 포도나무 훈장이라고 제 명함을 못 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120만 원 됐길래 어떻게 제트캐시 샀어요? 그러니까는 샀다가 팔았어요 하고 눈물 짝짝. 네오랑 리플 들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래 답장이 와가지고 내 말 안 들었구만. 내가 그랬죠. 내가 말한 대로만 했어야지. 망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하라 그랬죠. 네. 예, 죄송해요. 어떡하면 좋죠? 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네. 네. 무의미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좀 도움 좀 주겠다라고 조언을 한 게 이 사람을 도박판에 이끌어들이는 걸 수도 있겠죠. 제트캣이 좋게, 제가 10월 달부터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뭐 10월 달 대비해서 많은 코인들이 다 그렇게 올렸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0월 달부터 제 방송 들으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30만 원 할 때, 10월 달에 25만 원 할 때 제가 그냥 0.1개씩 사세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 0.1개씩 사놓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네, 형님한테 추천했는데 저희 형 안 사고요. 그러고 나서 메디블럭 이제 들어가려고 또 전화했더니만은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딱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뭐든 추천했으면 다 오른 장이었죠. 전에 대비하면. 근데 제트캐시는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한 가지. 제트코인 사세요. 뜨거운 고양이. 거래량도 없고. 장외 투자 많이 해보셨잖아요. 장외 주식. 장외 주식 한다는 생각하시고 2년 묻어놓으면 됩니다. 2년. 강제 존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제트코인 캐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트캐시가 발행량 이거 아니잖아. 지캐시잖아. 이거 지캐시네. 지캐시가 아닙니다. 맞나? 지캐시. 얘네는 지캐시로 한. 발행 한도가 2,100만 개네. 한도가 2,100만 개인데 지금 그때 10월 달에는 한 200만 개였고요. 지금은 한 300만 개 유통되고 있는 게 300만 개밖에 없어요.
전 희소 가치를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 얘는 60만 개예요. 60만 개.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희소성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지금 300만 개네요. 아, 네오 좋아요. 예. 플랫폼 코인 좋습니다.